자, 제2절 정당방위입니다. 먼저 21조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배북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그랬죠. 여기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하는 것이 전 시간에 배웠던 객관적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방위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 요소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서 이 상당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인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요건인 주관적 정당화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성이 있을 때 정당방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부당에다가 빨간색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다음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법액에 대해서도 정당방위할 수 있지만 타인의 법액에 대해서까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봐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44페이지. 자, 44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자기 또는 타인 그랬잖아요. 자, 먼저 자기와 관련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강도입니다. 강도고 B가 먼저 나한테 칼을 들이대요. 칼을 들이내어서 돈 내라 했습니다. 이 칼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A가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몽둥이를 들어서 후려치죠. 후려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당방위가 되는데 A는 자기 법익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강도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있다. 돈 내라 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죠.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는 나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후려쳤죠. 이거는 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부정 대 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봅니다. 자, B라는 강간범이 있어요. 자, C라는 여성을 골목길에서 이제 골목길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C라는 여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지나가던 행인이 이 소리를 듣고 쫓아왔어요. 보니까 이놈이 이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가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이 강간범을 후려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이처럼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인이죠. C라고 하는 사람이 타인이잖아요. 타인. 이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때 이 강간범이 C라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폭행협박하고 있는 것이 역시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나는 용감한 시민이 되었죠.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정 대 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다시 한번 와봅니다. 자, 개념을 보게 되면 자,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입니다.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명제가 기본 사상을 이루고 있다. 그 윗줄에서 빨간색으로 부정 대 정에다가 밑줄을 쫙 씁니다.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긴급필환하고 자고행위를 비교해 볼 텐데 자, 이 두 가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전적이라는 점에서는 긴급필환과 똑같다. 그런데 정당방위와 다른 점은 긴급필환은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긴급필환은 정 대 정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일단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당방위는 이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하지 않아요.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열고 이퀄 최후 수단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다 못해 가장 마지막에 정당방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빵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긴급필환하고 차이가 있고 균형성을 요하지 않는다. 작은 법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큰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것도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자고행위 차이는 부정 대 정이라는 점 똑같아요. 똑같지만 자고행위는 사후적 행위라는 겁니다. 사전적 행위가 아니고 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배울게요. 자, 위법성 족각의 근거를 봅니다.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위에서
자기의 법익을 위해서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보유 원리이고요.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법질서 수호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 자기 보유 원리, 그쵸? 그래서 개인적 법익을 위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밑줄 그으시고 X.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은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근데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 법익만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두 번째는 이 제3자를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한 것인데 그게 바로 법질서 수호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게 되면 법질서 수호이익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정당방위 제한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다음 성립요건을 볼게요. 자, 성립요건을 볼 텐데 이제는 이제 법조문 가부서 보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 이걸 이제 먼저 볼 거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볼 것이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상당한 이유를 볼 거예요. 자, 순서는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성립요건 볼게요. 자, 1번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이걸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상황이 있을 것.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1번 주체 볼게요. 주체는 자기 또는 타인의 위한 법익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때 타인의 법익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긴급구조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예를 보게 되면 갑이 행인들이 병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병을 폭행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정당방위가 가능하죠. 자, 판례 갑니다. 시험은 판례밖에 나올 게 없어요. 자, 사실관계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으로 약 3m가량 전진시키자 아버지가 위차에 다치겠으므로 할 때 빨간색으로 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 운전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겼고 결국 약간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했을 때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 자식에게는 정당방위가 됩니다. 두 번째 판례. A는 임신 3개월의 아내 B에게 돈을 달라며 형편을 부르던 장모 C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장모 C를 그 자기 처에게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장모의 목을 누르게 되었는데 자, 이것이 정당방위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처와 태와 동그라미 치시고 타인이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정당행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법익의 범위를 봅니다. 자, 개인적 법익 아까 가능하다 그랬죠. 개인적 법익이라면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전부 다 정당방위에서 보호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전부 다 될 수 있다 했는데요. 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는 형법상에 나와 있어요. 형법상에 나와 있는데 형법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든지 애정관계 같은 경우는 형법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얼마든지 개인적 법익에 해당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갑의 아들 을은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려오던 중에 어느 날 만취되어 집에 왔다. 와 보니까 아버지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놈이 하는 일이 내 술 한 잔 먹어라 소주병을 갑의 입에 들이부으면서 밥상을 쳐엎고 멱살 잡아 당기고 식도를 들고 나와서 행패를 부렸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가 피해서 밖으로 나왔죠. 나왔는데 이놈이 쫓아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격분해서 주먹으로 후두부를 때렸는데 즉석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아버지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됐죠? 자, 한번 가봅니다.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1년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 등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피해자를 한 번 구타한 행위는 아버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 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론책 가보면 상해죄, 폭행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에 대한 법익을 보호하는 형법상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은 형법 강론책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즉 형법상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법익이라 할지라도 즉 아버지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뭐다?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인정을 했죠. 자, 밑에 가보시게 되면요. 자, 볼이 30cm 이상 성장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재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토지 매수자가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소를 이용하여 경기를 하기도 하고
보리를 깔아뭉갰다. 보리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뭐죠? 재산이죠. 재산. 이 재산에 대한 현재 부당한 징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합을 가로막고 쟁기를 잡아당겼다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교되는 판례 하나 볼게요. 노상에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움질 하는 거 많이 보죠? XX 하는 욕설 하는 거 많이 보죠? 이때 들고 있던 가래를 들고 구타해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싸움질을 해가지고 두드려 패면 전부 다 정당방위가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욕설 밑줄 그시고 X. 욕설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욕설하면서 싸움질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적 사회적 법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자, 음란영화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음악 판매 밑줄 그시고 무면허 운전 밑줄 그시고 음주운전 밑줄 그시고 자,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폭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좀 정의로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마치 정당방위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 지금 밑줄 건 것들은 전부 다 사회적 법익입니다. 사회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당방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외는 있어요. 국가적 법익을 할지라도 개인적 법익과 관련을 맺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밑에 예도 참고 받으시고요. 건물 물건에 대한 절도방화 손괴 등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험에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법원직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예외적이긴 한데 시험은 이 원칙이 잘 나오기 때문에 원칙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고 물론 예외도 있긴 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가볼까요? 자,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서 파란색으로 군무를 이탈했다 세무치시고 자, 탈영한 것이 정당방위가 됩니까? 탈영한 이유가 뭡니까?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 폭로다. 이게 개인적 법익입니까? 개인적 법익이 아니죠.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죠. 그래서 탈영한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도 않고 정당행위도 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봅니다. 자, 먼저 침해부터 먼저 볼게요. 자,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서의 성질을 띠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의 행위로서의 성질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 행위론 배웠죠. 행위론. 자, 반사적 무의식적 행동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이것은 행위로서의 성질에서 탈락됩니다. 그리고 동물이라든지 자연현상 이런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산에 가서 멧돼지가 달려들고 있는데 멧돼지랑 맞짱 뜰 수 있어요? 태풍이 올고 해일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나고 하는데 여러분이 인간이 맞짱 뜰 수 있어요? 도망가야지, 그치? 그때는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긴급避難입니다. 자, 이 동물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거를 대물방이라고 해요. 대물방이. 물건에 대한 방위. 자, 이 동물의 공격이 사주에 의할 때 또는 관리소홀로 의할 때 이때는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주라는 것은 그 개 주인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개 주인이 그래요. 야, 물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그 동물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의 공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당방위가 돼요. 두 번째, 관리 소홀로 인해서 개가 개주를 풀고 달려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정당방위가 된다는 것이 사법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주라든지 관리 소홀 모두 다 뭐다?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뭐 사법시험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정답 시비가 나온다 할지라도 공신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 없습니다. 물론 학설은 약간의 다툼이 있긴 한데 기출문제가 정당방위가 된다 했으니까 그 기출문제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았죠? 고의과실 전부 다 된다 했기 때문에 자, 밑에 보시면 침해라고 하는 것은 고의과실 행위를 불문한다. 그리고 책임 없는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거 배운 적이 있는데 책임 없는 능력의 행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거 얘가 있죠. 얘가 뭐가 있었을까요? 심신상실자. 저번 시간 했잖아. 그 다음에 명정자. 명정자는 만취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것은 객관적 위법성론에서 주장된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침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작위에서도 가능해요. 부작위에서도. 근데 부작위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끊고. 자, 행위자에게 자기 의무가 존재하고 가벌성이 있을 때 부작위가 가능하다. 부작위 보면서 할 때 배웠잖아요. 그쵸? 자, 볼게요. 퇴거 불응자에 대해 집주인이 강제로 떠밀어 축출했다.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강제로 먹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체크해 두세요. 자, 가벌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근데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정당방위가 되질 않아요. 자, 예를 체크하시고요. 전부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거죠. 만료되었다. 밑줄 그시고. 그래서 집을 비워주지 않자 임대인이 임차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라고 했을 때 정당방위가 되질 않아요. 됐습니까? 강론 측에서 배우죠? 주거침입죄라든지 뭐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여 조심하셔야 돼요. 자, 됐죠? 자, 쭉 내려와서 두 번째는 현재의 침해입니다. 현재. 침해는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과거나 장래 행위는 밑줄 그시고 X 정당방위가 될 수 없죠. 그 예 한번 봐두시고요. 예. 자, 침해 현재성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나왔는데요. 자, 정당방위에서 침해 현재성이란 자, 법익침해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 자, 밑줄 그시고 X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기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밑에 보면 침해 상황이 종료되었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라면 현재성이 존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출제가 된다면 이쪽일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기술을 갖고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면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서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었더라도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존재한다면 아직까지는 침해 현저성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 범위인데요. 범위는 반드시 실행의 착수 이후부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수 이후부터 하면 늦어요. 그래서 착수 이전일지라도 방어가 지체함으로써 방어가 어려워졌을 때는 이것도 현저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총을 잡아서 겨눈 때 하면 늦어요. 방아쇠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꼼짝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늦기 때문에 총을 집어들 때 바로 퍽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착수 이전이랄지라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기수 전까지가 아니고 기수에 달한 후라 할지라도 기수 후라 할지라도 이 침해 행위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도 현저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절도범을 추격하여 독범을 탈환했다고 했을 때 이것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노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노트에 자 여기가 착수이고요. 여기가 기수인데 요 착수와 기수 시기로 이렇게 한정해서는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는 거예요. 좁아지기 때문에 착수 직전 단계라 할지라도 요 앞까지 이 앞부분까지 범위를 좀 확장하고요. 기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종료선까지 즉 현장에서 도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당방위 현저성이 인정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목전 임박 그 한참 앞에 이 시점에서 또 과연 현저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즉 침해의 위험만으로도 현저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강간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강간의 목전에 임박한 것도 아니고 계속된 성폭행. 줄곧 옛날부터 성폭행을 당해왔어요. 지금 강간을 당하고 있는 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데 뭐 하루 이틀 언젠가 며칠 있다가 또 강간을 당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과연 현저성을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갑니다. 교재를 가보면 자, 판단 기준은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방적 정당방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문제점 볼게요. 목전에 임박한 건 아니에요. 목전에 임박한 건 아닌데
그 종전 침해가 반복하여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그래서 미리 정당방위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정당방위 현재성이 인증될 수가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래 계속된 성폭행 미칠 것이고. 됐나요? 자, 견해간 대립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학설 말고 판례만 보시면 돼요. 우리 판례는 이것을 긍정해요. 자, 밑에 판례 한번 가볼게요.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대학생 감녀는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 강간행위에 의해서 정조를 유린당해 왔다.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행동의 간섭을, 자유를 간섭받아 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 대학생 감녀가 12살 때였기 때문에 어느덧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고 남자친구, 체대 다니는 남자친구 하나를 사귀게 되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렇게 의붓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강간을 당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한테 참 미안했던 점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실을 얘기해요. 내가 이런 여자인데 나랑 사귈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남자도 힘들죠. 그래서 같이 범민하다가 찾아갑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의붓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인데 그때 의붓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검찰직 직원이었어요. 6급인가 5급인가 하는 직원이었는데 이 시기가 지금 90년대 초 판례이긴 하지만 당시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직 끝발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협박당합니다.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을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짜죠.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얘기하다가 강도로 위장해서 죽이자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날짜만 잡고 있는데 검찰직 그 회식이 있는 그 금요일 날 밤에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옵니다. 많이 먹고 와서 안방에서 자빠자고 있죠. 이때 이 여성이 이 대학생 이 감녀가 대문을 열어줘요. 대문을 열어주니까 그 남자 친구가 이제 들어오죠. 들어와서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던 이 을을 깨우죠. 깨워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깨워요. 그러면서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이 감녀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감녀의 애를 자유로운 몸으로 놔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식칼로 심장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죽여버리죠. 자, 이때 감녀의 죄책이 뭘까? 이런 말이에요. 자, 노트 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을이란 사람은 지금 술을 먹고 뻗어서 자고 있어요. 지금 이 을이란 계부가 이 감녀를 강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지만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서 또 덮칠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다음날 또 덮칠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덮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 남자친구가 와서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바로 칼로서 푹 찔러 죽여버려요. 됐습니까? 즉 정당방위 의사는 있어요. 정당방위 의사는 있고 지금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갖추면 되는데 자, 우리 판은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지금 감녀가 을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감녀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그 며칠 있다 한 열일 있다 또 강간 당할 수 있잖아요. 그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즉 감녀의 정조에 대한 그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현재의 침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판례는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의 상황도 현저성이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그러면 보세요. 객관적, 주관적 다 갖췄죠. 근데 정당방위에서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상당성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상당성. 그런데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바로 비수를 꽂아버리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격 성향적 성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성이 탈락되어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하게 됐죠. 살인죄를. 이 사건은요. 살인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돼요. 과잉방위가 되려면 공격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심리학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는 것인데 공격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사건 개요 나왔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유명한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판례 갈게요. 판례 보시게 되면요. 자, 쭉 읽어보시고 중간에 이런 말 나오죠. 현재에다가 동그라미.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태가 있었다는 말은 현재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줄 보시면 식칼로 신장을 찔러 죽인 것은 상당성이 탈락된다. 이런 말 탈락된다. 탈락되기 때문에 그 윗줄에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된다. 이런 말이 됐어요?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정당방위는 안 되는데 과잉방위는 된다. 틀렸어요. 둘 다 안 돼요. 그래서 살인죄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상당성이 결여가 되었다는 부분 자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왜요? 왜 상당성이 결여됐다고요? 공격 성향적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도 안 되고 과잉방위도 안 돼요. 공격 성향적이란 말은 줄여서 공격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재성 예외 규정을 봅니다. 자, 폭처법의 경우에도 정당방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문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예방 동그라미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역시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폭처법에는 예방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형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 보기 전에 여기 판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쟁투하다가 패주하는 피해자였다 그랬습니다. 패주에다가 세모 쳐볼게요. 패주가 무슨 말인가요? 질패자, 달아날 주자, 싸움에 져서 달아난다. 이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 급박한 상태를 면했다고요. 패주한다는 말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침해의 현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침해 현재성이 없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침해 현재성이 있어요? 쫓아가서 찔러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침해 현재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올라가서 판단 기준을 볼게요. 자, 현재성은 객관적 상황을 기초로 효과 발생 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장래 침해를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어 조치를 취했을 때 이것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도둑 침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장에 전기 철조망을 설치를 했다. 이것이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이 넘을 때 전기 철조망이 가동되잖아요. 그렇죠? 넘는다는 말은 침해 현재성이 있는 거잖아요. 침해 현재성이 있을 때 철조망이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된다는 것이고요. 도난을 막고자 담 밑에 도랑을 파놓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도망가다가 도랑에 다리가 빠져서 부러졌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침해 현재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당한 침해를 볼게요. 침해는 부당해야 돼요. 부당해야 돼요. 법조문에도 나와 있죠. 부당이란 말은 위법을 말합니다. 부당하면 됩니다. 유책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책임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앞에서 설명드렸잖아. 이것을 뭐라 불러요? 객관적 위법성론. 자, 됐고. 자, 범위를 보시게 되면 형법상 구성요건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위법하다면 얼마든지 정당방위가 가능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밑에 칸이죠. 자,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부당한 침해여야 한다 했잖아요. 부당한 침해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밑에 적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정당방위가 안 돼요. 정당방위가 안 된다.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적법 세모 치시고요. 세모 치시고 정당방위 밑줄 X 정당방위가 안 된다. 근데 뭐는 가능하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긴급피난은 가능해요. 나중에 배울게요. 그래서 그 적법한 침해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위법성 조각 사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적법한 침해에 예가 되는 것인데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안 돼요. 그러나 정당방위에 대한 긴급피난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판례 볼게요. 자,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했다는 것 볼게요. 자,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서 불법하게 체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불법 동그라미. 이게 바로 부당한 침해죠. 강제연행 동그라미. 합리적 근거 없이 동그라미. 이것이 다 뭐예요? 부당한 침해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4번. 자, 운전면허증을 교부를 했다. 욕설을 하였는데 뭐라고 했나요? 모욕죄의 현행범이다. 맞아? 현행범이 맞아요? 현행범이 맞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운전면허증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도주 염려가 없잖아요. 뛰어야 벼룩이지. 나한테 신분증이 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현행범 맞아요? 형사법상 현행범 요건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 칠해놨잖아요.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뭐다?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위법한 침해라는 거예요. 부당한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경찰관을 때린 것은 그야말로 뭐다? 정당방위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미란다 원칙상 1분만 고지했다는 겁니다. 신원전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놈이 유리조각을 들고 휘둘러요. 휘두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연부를 읽어야 돼요? 목탁 두드리면서 연부를 읽어야 돼요? 이놈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압 과정에서 중이나 후에 나중에 미란다 원칙은 뒤늦게 고지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법한 침해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방위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부정되고 공직방어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죠.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되지를 않는다. 그 2번 판례 한번 볼게요. 자, 합동연설회의장에서 뭐 하다가 이 한 내용이 명예훼손죄 등의 요건, 즉 이 요건은 구속요건이죠.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적법하다고요. 그랬을 때는 정당방위 이걸 마이크를 빼앗고 물리적으로 연설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가 돼요? 정당방위 요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도 적법셈을 지시고 역시 부당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 등으로 맞짱 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됐죠?